자, 오늘부터 비상이죠. 비상 교과서 이제 시작됩니다. 91쪽에서 93쪽 이제 본격적으로 교과서 시작하는 날이고요. 3차 시가 되겠습니다. 이제 대단원 2 시스템과 상호작용, 대단원이 시작되는 대단한 날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중단원이 시작되는 중요한 날이기도 하고요. 소단원이 시작되는 소소한 날이기도 합니다. 자, 이 중력과 역학적 시스템에 대해서 3시간에 거쳐서 수업을 할 거고요. 학습 목표는 중력의 특징을 알고, 이까지가 오늘 할 내용이고, 그다음에 자유낙하 운동과 수평 방향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을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다. 요게 이제 다음 시간에 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는 주 내용은 요 중력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고요. 우선 제목에 역학적 시스템이 나오니까 역학적 시스템에 대해서 정의를 보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역학적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힘이 물체들 사이에 상호작용하면서 전체적으로 일정한 운동 체계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안 보여? 그래? 그럼 이걸 내리면 돼요. 보이나? 안 보이죠? 이것도 내려. 제 카페에 이렇게 커튼 물리. 카페가 있는지 몰랐지? 네이버 카페. 그 프린터 밑에다가 적어놨는데 한글로 옥쌤.com 진짜 있어요? 예, 있어요. 네, 네이버 카페. 좀 올드하지만 카페로. 그게 관리하기가 편해가지고. 블로그나 뭐 SNS는 내 스타일이 아니더라고. 난 옛날 스타일. 메뉴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정리가 되기 때문에. 어쩌다 이래 됐노? 자, 안 보인다. 이제 비나? 네. 고맙죠? 네. 자, 이때 여러 가지 힘이라고 하는 것은 중력, 전기력, 자기력, 탄성력, 마찰력 등이 있고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이제 남자라고 볼 수 있겠죠. 미안하다. 힘이잖아. 헐 아니고. 미안하다. 이거는 다른 반 안 했는데 나도 모르게 가끔씩 헛나오는 게 있어가지고. 내 대본을 안 들고 가고 있었구나. 그래서 애드리브 하면 안 되는데. 대본을 다시 보고 이제 정돈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 가지 힘이 물체들 사이에 상호작용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일정한 운동 체계를 유지하는데 규칙에 따라서 법칙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데 이때 그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뉴턴의 운동 법칙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 들어본 힘들이죠. 중력, 전기력, 자기력, 탄성력, 마찰력. 이중에 탄성력은 여러분 좀 오해하는 경우가 있던데 그 탄성력 하면 용수철, 뭐 고무줄 이런 거를 떠올리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도 맞긴 한데요. 근데 탄성력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모든 물체에 있습니다. 물체의 모양이 변형되었을 때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려고 하는 힘이 탄성력이에요. 나이가 들수록 그 능력이 줄어들죠. 그래서 저는 그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베개 자국이 한 오전 내내 안 없어지기도 하거든요. 너희도 뭐 그 젊음이 끝까지 유지될 것 같아? 언젠간 탄성을 잃게 될 거야.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중요한 힘이죠. 중요한 힘, 중력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담이었습니다. 중은 무거울 중자입니다. 중요한 힘이 아니고 중요하긴 한데 중요하다는 의미에서 중은 아니고. 이제 농담하고 진담이 막 이제 경계가 허물어지기 시작하면서 헷갈리는 경우가 있거든. 제가 명시를 해주도록 할게요. 헷갈릴 것 같으면. 중력은 좁은 의미와 일반적인 의미로서의 중력이 있는데 이거는 공식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교과서적인 표현은 아니고 그냥 제가 임의로 이렇게 나누어 봤습니다. 근데 주로 통합과학에서 얘기하는 중력은 이 의미인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좁은 의미부터 먼저 살펴보면 지표면 근처에서, 이때 지표면은 지구 표면의 줄임말입니다. 농담 아닙니다. 지표면 근처에서 지구가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을 중력이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통합과학에서는 주로 중력이라고 얘기하면 요 지표면 근처에서 지구가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을 일컫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왜 그런지는 좀 이따 설명할게요. 그리고 이 중력의 방향은 지구 중심을 향하는 방향이에요. 지구가 잡아당기니까 자신의 중심으로 잡아당깁니다. 혹은 연직 아래 방향이라고도 합니다. 연직 아래 방향이라는 것은 수평면의 수직으로 아래 방향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 방향이 결국에 따져보면 지구 중심을 향하는 방향이 됩니다. 그러니까 힘은 크기와 방향이 모두 있으니까 일단 방향부터 얘기를 한 거고요. 이 중력의 크기는 이제 물리학에 3대 은행이 있는데요. 그 중에 첫 번째인 새마을금고 MG, 마을금고의 줄임말이죠. MG. 두 번째 은행은 2학기 때 배우게 될 겁니다. 부산은행. 세 번째 은행은 물리학원을 선택해야지만 만날 수 있습니다. 국민은행이 있거든요. 궁금하면은 궁금해서 못 견디겠으면 물리학원을 선택하면 그때 가서 알려주도록 할게요. 네, 그렇고요. 그래서 요 MG, F 요거는 뭐냐면 중력이에요. 중력인데 요 중력의 크기를 다른 말로 무게라고도 합니다. 왜 무게라고 하냐면 무게를 줄여서 이제 무게라고 합니다. 와라고 어디로 와? 예, 무게. 좀 괜찮았나? 어깨 으쓱으쓱하네요. 무게에서 줄여서 이제 MG. 그래서 마을금고가 아니고 무게였다. 그래서 질량을 가지고 무게라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럼 무에서 끝난 거예요. 무. 다 안 한 거죠. 그래서 M은 질량이고요. 여기에다가 G를 곱해줘야 됩니다. 이게 중력 가속도예요. Gravitational Acceleration. 그래서 첫 글자를 따서 G라고 한 거고요. 예전에는 요거 할 때도 요 G 해가지고 가 속도 이렇게 했었는데 이건 반응이 별로 안 좋아서 뺐습니다. 은근슬쩍 얘기해버리죠. 이게 왜 가속도가 되냐면 지난 시간 뉴턴의 제2법칙 배웠는데 결국에 자유낙하하는 물체에는 중력만 작용하거든요. 그래서 중력이 곧 합력입니다. 그래서 ma = f라는 식을 써보면 ma = mg가 되거든요. 그렇게 보면 결국에 그 g가 가속도를 의미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력 가속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무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이 지표면 근처에서 질량이 m인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입니다. 그래서 보면 질량하고 중력 가속도밖에 없죠. 얘는 상수거든요. 그래서 얘는 높이하고 관계없이 일정합니다. 질량만 일정하면요. 그래서 그런 특징이 있는데요. 근데 일반적인 의미는 이제 좀 다릅니다. 좀 다르다기보다는 이제 요게 좀 더 엄밀하게 말했을 때 요게 진짜 중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요 일반적인 의미로는 질량을 가진 물체면은 질량이 있는 물체 사이에 모두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을 해요. 그래서 질량을 가진 물체끼리 서로 끌어당기는 힘을 중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질량이 M1인 녀석과 질량이 M2인 녀석이 거리 R만큼 떨어져 있다라고 칩시다. 사실 모든 물체는 질량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 중력은 모든 물체에 작용하는 힘이기도 해요. 그래서 뉴턴은 처음에 중력을 만유인력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만물에 작용하는 힘이다 라고 해서 만유인력이라고 했고요. 질량 M인 물체와 질량 M1인 물체와 M2인 물체가 있으면 서로 같은 크기의 힘으로 작용 반작용이죠. 힘을 주고받는데 그때 그 힘의 크기는 두 물체의 질량의 곱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합니다. 그리고 앞에 비례상수인 중력상수, 만유인력 상수가 하나 붙고요.
방향은 이 두 물체가 서로 당기는 방향이에요. 그래서 질량만 있으면 물체가 서로 잡아당깁니다. 저도 꽤 질량이 크거든요. 너도 질량이 있죠? 끌림이 느껴집니까? 우리는 서로 잡아당기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대부분은 끌림을 잘 못 느끼죠. 그 이유는 얘가 너무 작아요. 대문자지여서 뭔가 좀 커 보이지만 자이언츠의 지 같지만 자이언츠가 아니다.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작아요. 6.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 1000억 분의 7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웬만큼 큰 질량이 아니고서는 중력이 작용하는 것을 측정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을 둘러놓고 보면 지구 정도 되지 않으면 이게 잡아당기는 힘을 느낄 수가 없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좁은 의미로서의 중력이 지구가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이라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힘을 제외하고는 다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끼리 끌어당기는 힘은 무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기 산이 끌어당기는 힘도 무시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태양이 끌어당기는 힘도 무시할 수 있습니다. 근데 태양은 지구보다 질량이 훨씬 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시할 수 있는 이유는 거리가 너무 멀어서 거리의 제고에 반비하니까 무시되는 겁니다. 그래서 태양이 떴다고 해서 태양으로 끌려가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 밤에 달 떴다고 달로 끌려가지 않죠. 달도 마찬가지 질량이 제법 큰데 거리도 제법 멀거든요. 그래서 달의 인력은 우리가 못 느끼는 겁니다. 영향을 거의 안 받고요. 하지만 달의 인력은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그 밀물과 썰물이 달의 인력 때문에 생기는 거거든요. 달이 지구에 작용하는 중력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실험으로 측정할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힘은 지구가 잡아당기는 중력밖에 없다 해도 거의 무방합니다. 그래서 좁은 의미로서의 중력은 요건데 문제는 식이 다르죠. 모양이 다르잖아요. 얘랑 근데 어째서 이게 같은 중력이냐? 이거는 이제 제가 유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식이 요 식으로 바뀌는 과정을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요. 자, 지표면 근처에서 지구가 물체를 끌어당기는 중력의 크기 mg 무게. 얘가 왜 mg가 되는지 새마을금고의 그 이름의 유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지구입니다. 딱 봐도 지구죠. 지구 적혀 있잖아요. 지구의 질량을 라지 m이라고 둘 겁니다. 꽤 클 거니까 대문자로 적었습니다. 지구의 반지름도 꽤 크죠. 그래서 대문자로 적었어요. 소문자는 좀 작아 보여가지고 이게 제법 큽니다. 6,400km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H는 height, 맥주의 그 높이의 약자죠. height의 첫 글자 H. 요거는 뭐냐면 지표면, 이게 지구 표면이죠. 지표면에서 물체 중심, 질량 m이 물체의 중심까지의 거리입니다. 그래서 높이이기도 하고요. 그럼 지구도 질량이 있고 물체도 질량이 있으니까 서로 잡아당깁니다. 중력이죠. 그럼 거리는 지구 중심에서 물체 중심까지의 거리니까 R 플러스 H가 됩니다. 그래서 요 둘 사이에 작용하는 중력을 뉴턴의 중력 법칙, 만류인력 법칙으로 정확하게 표현해 보면 비례의 상수 G가 붙고요. 대문자 G지만 굉장히 장숫자라 그랬습니다. R 플러스 H의 제곱분의 지구의 질량 곱하기 물체의 질량, 이렇게 되겠습니다. 요게 정확한 중력의 크기예요. 지구가 물체를 잡아다니는 중력의 크기이자 물체가 지구를 잡아다니는 중력의 크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 얘는 6,400km예요. 근데 물체의 높이라고 해봤자 지구에서 가장 높은 에베레스트 산도 10km가 채 안 됩니다. 8.8km 정도 되죠. 우리나라에서 제일 높은 곳은 2km도 안 돼요. 그리고 대부분은 1km 이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400에 비해서 얘는 굉장히 작은 숫자이고 무시할 만한 수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무시하면 이제 무시무시한 식이 나오죠. 예. R 제곱분의 mm 근사하죠. 근사한 식입니다.
약 이만큼 되는 겁니다. 자, 요거를 조금 더 변형시켜 볼게요. 물체의 질량만 따로 빼내 보겠습니다. M 빼고요. 나머지는 괄호 안에 넣어 볼게요. General Motors GM 대우입니까? 옛날 회사라도 모르지. 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적고 보니까 G는 중력 상수입니다. 그러니까 우주 어디에서나 일정하죠. 변함이 없습니다. 상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구의 질량이에요. 그러면 지구 내에서는 거의 안 변한다고 볼 수 있죠. 거의 상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표면 근처에서. 얘도 마찬가지예요. 지구 반지름이 사실 위치에 따라서 좀 다르기도 하고요.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얼추 뭐 일정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다 일정하죠. 지표면 근처에서. 그래서 이 세 개의 상수를 하나로 묶어서 하나의 상수로 묶은 게 요 G가 되겠습니다. 요 소문자지하고 대문자지는 다른 거예요. 이거는 중력 가속도의 G가 되겠습니다. ma equal F, ma equal mg니까 그 m 다음에 오는 이 자리가 acceleration 가속도를 의미하기 때문에 중력 가속도가 되는 거예요. 요게 9.8 m/s 제곱 정도 됩니다. 실제로 다음 시간에 실험을 해볼 겁니다. 농구공을 자유낙하 시켜가지고 중력 가속도를 측정해 볼 건데 제대로 하면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이렇게. 그래서 요 마을 근고의 유래를 한번 알아봤고요. 무게. 그래서 여러분의 몸무게는 대부분 세 자리입니다. 잘못 알고 있던데 막 세 자리 몸무게 세 자리고 놀리고 그러면 안 돼요. 다 세 자리예요. 자신의 질량에다가 10을 곱하는 거예요, 대충. 그래서 질량이 70kg이면 몸무게는 700N인 겁니다. 그래서 몸무게가 두 자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질량이 10kg 이하인 거예요. 고등학생으로서는 굉장히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가끔 네 자리인 친구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자신의 몸무게는 세 자리다. 나도 세 자리. 누가 봐도 세 자리잖아. 의심의 여지 없이. 아니야? 약간 의심돼? 의심하지 마세요. 자, 예를 들면 지표면 근처에서 질량 1kg인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9.8N이에요. 대충 10을 곱하면 10N 정도 되는 거고요. 그래서 체중계에 눈금이 잘못 표시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질량이라고 해놓고 킬로그램 해놓으면 맞아요. 맞는데 무게라고 해놓고 킬로그램 하면 틀린 거고요. 근데 무게라고 해놓고 킬로그램 옆에 중이라고 적으면 그건 무게가 맞습니다. 그러면 70kg 중이면 70kg의 질량을 가진 물체가 받는 중력의 크기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건 잘 안 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기로는 그냥 무게는 뉴턴으로 표시하는 걸로 기억을 하고 대충 할 때는 그냥 질량에다 10 곱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mg 무게 무에서 끝나면 안 돼. 깨를 꼭 빼줘야 됩니다. 무게. 자, 자신의 질량과 무게는 비밀이니까 적지 말고요. 달에서 자신의 질량과 무게도 적어버리면 본인의 질량을 유추할 수 있으니까 적지 않도록 합니다. 보면 달에서의 중력과 속도는 달라요. 달에서 이 값은 같아요. 우주 애들은 같으니까. 근데 달에서의 질량은 지구에서 질량하고 다르죠. 달의 질량은 지구의 질량과 다르고 달의 반지름은 지구의 반지름과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달의 질량과 달의 반지름을 집어넣으면 이 값이 지구의 6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럼 다이어트 할 필요 없이 그냥 달에만 가면 무게가 6분의 1로 줄어듭니다. 6분의 1로. 그래도 몸무게가 세 자리인 친구도 있을 거고 두 자리인 친구도 있을 거고 그렇겠네요. 그렇게 되면 그잖아. 60kg을 기준으로 그 밑은 두 자리가 되고 그 이유는 세 자리가 되고. 달에서는 몸무게가 세 자리라고 확신할 수가 없겠네요. 두 자리일 수도 있고 세 자리일 수도 있고. 달에서조차 네 자리면은 대단한 녀석이죠. 자, 중력의 특징 한번 추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극에서 적도로 갈수록 극은 북극, 남극을 얘기합니다. 중력은 작아집니다. 신기하죠? 왜 그런지 설명해 줄게요. 제가 지구를 좀 과장해서 그리겠습니다. 지구는 자전을 하기 때문에 원심력을 받게 되고요. 원심력을 받게 되면 지구가 완벽한 구형을 이루지 못하고 짜부가 되어가지고 이렇게 됩니다. 좀 심하게 그렸습니다. 실제로는 거의 완벽한 구에 가깝습니다. 여기가 북극, 남극, 적도, 또 여기가 지구의 중심이라고 하면 요 지구 중심에서 적도까지의 거리가 지구 중심에서 북극까지의 거리보다 멀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적도로 갈수록 몸무게가 줄어듭니다. 실제로 R 값이 증가하게 되니까. 근데 우리가 약간 느낌적으로 느낄 수 있을 정도는 아니에요. 미묘한 차이입니다.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고요. 이걸로 사기는 칠 수 있어요. 이게 금의 질량은 그 아주 미묘한 차이라도 가격의 차이가 커지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사기를 친 경우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위도별로 결국에 그 질량 무게를 재는 장치들이 다르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래서 금을 제대로 팔려면 사실 저울을 쓰면 안 되고 양팔 저울을 써야지 사기를 안 치는 거죠. 저울을 다른 나라 걸 이렇게 잘 들고 와가지고 어떻게 잘 조작을 하면 조작을 할 수 있다. 되게 집중해서 듣네. 자, 그리고 여러분을 좀 헷갈리게 할게요. 아까 한 말과 뭔가 딴 말을 한 듯한 느낌이 들 건데요. 엄밀하게 따지면 지표면에서 높은 곳으로 갈수록 작아집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맞잖아요. 자, 여러분 5층에 있잖아요. 지금 좀 있으면 밥 먹으러 가죠. 1층으로 내려가면 지구랑 더 가까워집니다. 그러면 몸무게가 늘어납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밥을 먹지 않아도요. 그냥 내려가기만 해도 지구랑 가까워지니까. 가까우면 중력이 세질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 그 밥 먹으러 내려갔을 때 밥 먹기 전에 자신의 질량이 자신의 무게가 늘어난 게 느껴집니까? 안 느껴지죠. 예, 그래서 거기는 사실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지표면 근처에서 중력은 높이하고 관계없이 mg, 질량과 상수의 곱으로 일정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통합과학 시험에서는 그냥 중력은 질량만 같으면 높이와 관계없이 일정하다라고 보고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단 엄밀하게 따지면 이런 말이 있으면 올라갈수록 중력이 약해진다 해도 맞는 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헷갈리죠? 나만 안 헷갈리면 되니까. 그 다음에 지구에서 멀리 떨어진 물체에도 작용합니다. 이론적으로 무한히 멀리까지 작용합니다. 하지만 많이 멀어지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니까 거의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는 거죠. 태양이 작용하는 중력조차 지구에서는 무시하거든요. 하지만 0은 아니다. 아주 작지만 0은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넘어가서 자, 제가 프린터에 있는 문제 그리고 시험 문제 출제할 때 주로 참고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학력평가 문제예요. 근데 학력평가 문제에서도 주로 뭘 참고하냐면 1학년의 경우에는 3월 달에 치러지는 고등학교 2학년 물리학원 문제 참고합니다. 3월 달에 치러지기 때문에 진도가 거의 안 나간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때 물리학원 문제는 대부분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 문제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참고하는 게 고등학교 1학년이 11월 달에 치는 통합과학 문제. 거의 마지막에 치는 거니까 거의 대부분의 범위를 포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두 학력평가를 매년 참고해서 추가하고 편집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참고하기 바랍니다. 학력평가 문제는 여러 단계를 거쳐서 검증을 해서 나오기 때문에 문제 오류가 거의 없고 교육 과정에서도 안 벗어나고 문제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이걸 이용을 합니다. 2019년 3월 고위물리학원 1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은 물체의 힘이 작용하여 나타나는 현상의 예다. 중력이 작용하여 나타나는 현상만을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공이 지면으로 떨어지는 이유는 연직 아랫방향
지구 중심 방향으로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거는 중력에 의한 현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달이 지구 주위를 공전한다. 만약에 지구가 없어서 달을 잡아당긴 힘이 없었다면 달에 작용하는 합력이 0이 되어서 등속 직선 운동을 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지구가 매번 달이 움직이는 방향의 수직 방향으로 중력으로 잡아당기기 때문에 달의 운동 방향이 계속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구 주위를 맴돌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지구의 중력 때문에 의한 현상이다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C. 머리카락이 빛에 달라붙는다. 머리카락도 질량이 있고 빛도 질량이 있으니까 서로 중력이 작용하겠죠? 그래서 동그라미 치면 이제 틀립니다. 그건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구가 잡아당기는 중력 말고는 거의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천체들끼리 잡아당기는 힘이나 지표면 근처에서는 지구가 잡아당긴 힘 이외에는 중력은 다 무시합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얘는 어떻게 달라붙느냐? 얘는 전기력 때문이에요. 전기력. 그래서 얘는 중력에 의한 현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A, B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되었나? 네, 넘어가겠습니다. 2020년 3월 고2물리학원 1번 문제입니다. 다음은 물체에 작용하는 힘과 물체의 운동에 대한 설명이다. 스카이다이버. 혹시 스카이다이빙 해본 사람 있어요? 저는 해봤습니다. 예전에 그 호주에 놀러 갔을 때 $500 주고 했어요. 되게 비싸죠. 그래서 경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지상으로부터 높이 4km인 상공까지 올라가요. 올라가면 그 경비행기도 되게 무서워요. 이게 프로펠러로 가는 비행기인데 문이 제대로 안 닫혀 있어. 바람에 덜렁덜렁 거리면서 밖에 틈이 보여요. 막. 그래서 이제 올라가면 그 약간 허접한 문을 살 열어요. 이렇게. 그리고 일단 체험자가 먼저 발을 걸터 앉습니다. 이렇게 밖에. 이 뒤에 이제 전문가가 같이 좀 묶여 있죠. 그래서 Are you ready? 하더라고요. 준비가 안 돼가지고 답을 안 했어요. 뛰어내리더라고. 근데 돈이 너무 아까워가지고 진짜 무서웠지만 눈을 부릅뜨고 계속 봤어요. 1초도 놓칠 수 없다. 봤는데 생각보다 떨어지는 느낌이 안 들어요. 그냥 떠 있는 듯한 느낌이. 그리고 워낙 머니까. 그다음에 이제 바람이 진짜 세게 부는 느낌이 들고요. 그다음에 진짜 신기한 게 점점 따뜻해집니다. 예. 지린 거 아닙니다. 지린 거 아니고 이게 낮이잖아요. 밤에 스카이다이빙 할 일은 없잖아. 낮에는 이제 지표면이 달궈져서 지표면 근처가 따뜻하고 위로 올라갈수록 차갑거든요. 실제로 비행기 타고 올라가면 여름인데도 추워요. 약간 쌀쌀한데 이게 떨어지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내려가면서 진짜 공기가 따뜻해지는 게 점점 느껴져요. 느껴지고 이제 낙하산이 탁 펴지면 이제 온 겨드랑이랑 가랑이랑 아프죠. 이제 막 가속이 위쪽이니까 이제 위로 끌어당기는 듯한 느낌이 들거든요. 그 다음부터는 패러글라이딩이랑 느낌이 비슷합니다. 패러글라이딩을 타본 애들이 있을 거예요. 그냥 좀 평온해요. 생각보다 그냥 천천히 내려오거든요. 그래서 제 아는 선생님 중에서 이제 저는 패러글라이딩이랑 스카이다이빙까지만 해봤는데 번지 점프까지 해보신 선생님은 여쭤보니까 번지 점프가 제일 무섭다더라고요. 세 개 중에서. 하여튼 한 번쯤은 경험해 볼 만하고요. 우리나라에도 생긴 걸로 알고 있어요. 굳이 멀리 외국까지 안 나가도. 전라도 쪽에 어디 하는 데 있다던데. 나는 안 해보려고 이제. 무서워. 너무 빨리 끝나면 여러분 안 놀아줘가지고 쓸데없는 소리를 한번 해봤고요. 그래서 스카이다이버가 낙하할 때 중력이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속도가 점점 빨라집니다. 그다음 지구를 공전하는 인공위성도 달과 마찬가지로 이제 지구 중심 방향으로 중력을 받아서 운동 방향을 계속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1번이 답이니까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영상 하나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